안녕하세요. 가는 패밀리 프로스피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디아스포라 교육 인사이트 콘텐츠로 인사드립니다. 3탄 덴마크 편입니다. 덴마크 현지 국제학교가 아닌 로컬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덴마크 학생들은 대학 입학 전에 적성과 흥미를 다 찾는다고 해요. 그 핵심 이유를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 문해력과 인성을 모두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덴마크 교육에서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라떼파파님 학생 엄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덴마크에서 늦깎이로 박사 과정 중인 학생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든 패밀리 여러분. 저는 8살, 6살, 4살, 3남매를 둔 라떼파파입니다. 저희는 덴마크에 온 지 4년 되었고요. 오늘 저희 덴마크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요. 덴마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너무 놀랬던 거는 저희가 겨울에 왔거든요, 덴마크에. 네. 근데 겨울이어도 날이 일정하게 추운 게 아니라서 눈이 왔다가 녹았다가 그러면 물구덩이가 생기고 이래요, 놀이터에. 근데 애들이 정말 밖에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아,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면 하루에 반 이상을 밖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온몸에 진흙이 묻어가면서 신나게 노는데 그렇게 사실 가능한 이유는 여기 덴마크에는 애기들 우주복처럼 생긴 거를 초등학교 1학년까지 입어요. 모자부터 시작해서 지퍼 하나만 찍 올리면 아이들이 무장할 수 있는 방수 처리된 우주복을 입고 그리고 안에 털이 붙어있는 털 장화를 신고 여기 얼굴만 쏙 나오는 털모자를 써요. 그리고 장갑 끼고 그 상태로 이제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신나게 놀아요. 옷이 망가질까 봐 아니면 아이들이 다칠까 봐 아니면 추울까 봐 사실 밖에서 못 놀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그냥 입히고 신나게 놀아라. 대신 그 전에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세팅을 딱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신나게 놀고 너무 재밌게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덴마크는 몇 도까지 내려가요? 마이너스 10도? 그 마이너스.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근데 그렇게 그러다 한 이틀 음, 있다가 또 다시 영상으로 올라오고 기온이 일정치 않아요.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은데 우주복으로 무장을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덴마크는 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의 반 정도를 풍력 에너지로 조달할 만큼 바람이 세요. 온도 자체는 많이 춥지 않은데 체감하는 온도는 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레고의 나라 아닌가요? 거기가? 맞습니다. 강원도에 들어간 레고랜드 있잖아요. 덴마크에는 그 레고랜드가 있고 실내 버전의 레고 하우스가 또 있습니다. 또 레고는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레고와 같이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대학교 안에 뭐 레고 랩실이 들어와 있다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덴마크 엄마 아빠들이 육아를 많이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부부에 집중하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덴마크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놀 거를 찾고 노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놀아주는 게 아니고요. 같이 놀아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더 재밌게 게임을 한다거나 놀아주느라고 힘 빠지는 건 아니고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같이 노는 그런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같이 놀고 나서 아이들 잘 시간 되면 책 읽어주고 아이는 인사하고 가요. 그리고 혼자 방에 가서 자요. 7시, 7시 반이 기본적으로 아이들 자는 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가능한 거는 덴마크는 법정 근로 시간이 37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8시에 회사를 간다고 하면 3시 반에서 4시에 퇴근이 가능한 거고 그때 와서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서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5시쯤에서 5시 반 사이에 보통 일반적으로 먹거든요. 그렇게 하면 7시에 재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계시면서 국제학교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로컬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게 다르다. 처음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을 때요. 먼저 학교 측에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너는 덴마크 교육 과정을 잘 모르니까 궁금할 것 같아.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있어 볼래? 그러니까 아이와 같이 등원해서 하루 종일 있어 보래요. 그래서 가서 구석에서 하루 종일 그냥 봤어요. 그게 큰아이가 0학년 때였거든요. 일단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0학년인지. 저도 1학년이 궁금해요. 아닌가. 그리고 0학년에서 뭘 배우지? 일단 유치원에 너무 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아, 도대체 학습은 언제 하는 거야? 왜 숫자도 안 가르치고 알파벳도 안 가르치는 거야?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던 차에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아, 덴마크 학교 뭘 배울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영학년이라는 개념은 워밍업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1학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영학년의 목표는 학습이 목표가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사회성을 쌓아가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아이들이 오래 못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제가 그날 봤을 때 막 돌아다녀요. 어떤 아이들은 막 옆에 아이들 방해하고 찌르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반응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 우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런 아이는 화장실에 데려가셔서 손을 씻게 하시더라고요. 좀 오랜 시간. 그럼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다시 이제 데리고 들어오셔서 이제 교실에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이 몇 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아이한테 듣게 하신 다음에 너가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때 요 헤드폰을 다시 돌려놔. 라고 하고 그 아이는 앉아서 이렇게 헤드폰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냥 냅두세요.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옆에 아이를 방해하는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의 집중에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또 이게 디귿자로 생긴 가니온 칸막이가 있어요. 그 아이 자리에 그 칸막이를 딱 놔주세요. 시야가 차단되게. 그러면 옆에 아이도 그 아이가 안 보이고 그 아이도 옆에 아이께 안 보여요. 시야를 잠깐 한 30분 정도 차단을 해주니까 그다음부터도 자기 일을 집중해서 잘하고 아이 한 명 한 명 다른 해결 방식을 제시해 준다는 게 너무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학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숫자를 배우는 건데요. 어머님, 요즘 사교육비가 점점 더 많이 나가는데 사교육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사교육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제 말대로 하면 생활비 바로 77만 원 아낄 수 있어요. 77만 원이요? 어떻게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물론 정수기까지 쓰고 계신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요. 약정 끝나고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인 거 아세요?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몰라서 못 받은 돈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지원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경품 고시제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금인데요.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 지급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아정당은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누적 후기만 15,000개 이상인 대리점이에요. 요금 차이는 없는데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무조건 해야겠는데요?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9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꼭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세요. 지금 당장 구독해야겠어요. 한국은 이미 숫자 한글 다 떼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물론 저희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특히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이 되게 재밌었는데 일단 선생님이 숫자를 칠판에 한 5개 정도 쓰세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그냥 한 달 동안 배워요. 숫자 세는 거. 그다음에 글자 써서 숫자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그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영학년 같은 경우는 30분 교실 안에 있었다면 30분은 밖에 나가서 놀거든요. 네. 들어와서 간단하게 밥을 먹어요. 30분 또 교실, 30분 밖에 또 뭐 하나 먹어요. 그리고 또 30분 교실, 30분 밖에 또 뭐 먹어요. 하루에 도시락 3개 싸오라고 하거든요. 이제 밖에서 놀 때 그냥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놀라고 하는 시간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선생님이 이걸 학습이랑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도토리를 준비를 하셨어요. 도토리를 한 30개씩 두 바구니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24명인데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도토리 하나를 집어서 저쪽에 있는 고린 지점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는 동안 아이들은 외쳐요. 1 이러고 외쳐요. 그럼 두 번째 아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2 이렇게 외쳐요. 그렇게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숫자를 온몸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알파벳을 배울 때에도 A를 가지고 한 줄을 배워요. 어떻게 A를 발음하는지, A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A로 시작하는 단어, 동물, 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반에 A로 이름이 시작하는 아이는 누가 있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각도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축구를 배우고 있거든요. 발레를 배우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축구를 배운다면 이렇게 선수처럼 드리블도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배운다면 여기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발레를 배운 건가? 약간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근데 아이는 분명히 발레를 너무 자신감 있어하고 재미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덴마크는 좀 어때요? 여기 제가 알기로 덴마크 대학 진학률이 한 30
네, 10% 맞아요. 정도 네.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려고 경쟁하거나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학교가 9학년까지 다니는데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한 25% 정도는 애프터스쿨이라는 것을 가게 돼요. 그 학교에서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진로 탐색하는 시간을 1년 정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행복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약간 더 추가를 드리고 네. 싶다면 9학년이면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고 이때 아이들은 이제 결정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 고등학교를 간다면 예술, 자연계, 그다음에 이공계,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그다음에 음. 일반 문과 뭐 이런 식으로 5개가 나뉘는데 이 중에 내가 어떤 트랙을 갈 것이냐도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를 대충 요쯤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탐색할 시간이 이미 9년이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요런 애들은 애프터 스쿨이라는 곳은 한 1년 정도 코스인데 기숙학교예요. 그리고 테마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스포츠 애프터 스쿨, 어떤 데는 아트 애프터 스쿨. 그럼 거기서 아이들은 더 결정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요 트랙으로 가서 대학을 가야겠다. 결정을 대부분 본인이 하죠. 덴마크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이 일을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이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세금은 저 같은 경우도 40%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대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공부를 해서 의사를 해도 세금을 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꼭 의대를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청소 일을 하거나 빌딩 청소를 해도 소득은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사실. 제가 좀 더 객관적인 대답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공립학교에 교사로 계신 분이랑 또 저희 아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분께 여쭤봤어요. 덴마크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 근데 딱 하나 찝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덴마크어를 데넬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뭐 숫자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거를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그때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교제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덴마크엔 아이들이 싸워도 아주 심하지 않는 한 이 유치원에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싸우고 울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는 또 화해하고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가능하면 그렇게 냅두시는 게 덴마크 교육 철학의 아주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학교로 넘어왔을 때에는 제가 아까 영학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식이 머리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쭉 흡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교육에 많은 공백을 두는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지 않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그래서 중간중간 책 읽는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자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학교를 시작할 때 독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를 9년 동안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 있거든요. 한국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분리되어 있다면 여기는 요거를 딱 9년 동안 한 학교에서 지내는 요 시스템인데 이 과정 동안에 아이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감을 배워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책임감이 별게 아니라 내가 먹고 난 자리 깨끗하게 치우는 거, 내가 있었던 자리 반듯하게 정리해 놓는 거. 아까 학교 상관 수업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또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예정되어 있던 이벤트는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주제였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동안 선생님들이 교실을 다 생일 파티장으로 꾸며놓으셨어요. 풍선 부시고 여기저기 붙여 놓으시고 꽃갈모자 준비하시고 자리마다 그릇에 냅킨이랑 케이크, 사탕, 음료수 그리고 이제 올리브 하나씩을 올려놓으셨어요. 사실 올리브가 영학년이 먹기에는 좀 맛없는 음식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교실로 싹 들어왔을 때 우리 오늘 생일 파티야 이러면서 내 친구 집에 갔을 때 옷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친구 집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이런 인사말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냅킨에 올리브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올리브를 먹었는데 맛이 없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근데 옆에 냅킨이 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냅킨에 살짝 보이지 않게 싼 다음에 이 그릇에다가 살짝 숨겨놓는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알려주는 게 사실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도 좀 신기했어요. 사실 이런 건 네. 되게 중요한 건데 배울 필요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독서를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을 읽혀요? 학교마다 학교 안에 또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도서관이 또 되게 많아요.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지정된 날짜에 가서 책을 빌려와요. 자유롭게 내가 읽을 수 있는 책. 장르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 책은 자유롭게 자기가 읽는 거고요. 근데 한국으로 치면 말하기 듣기 쓰기 시간? 그런 시간에 책을 한 권 지정해줘요. 지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2학년인데 말과 양이 삐삐 그게 스웨덴 작가가 쓴 책이고 덴마크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1년 동안 읽어요. 그 책 한 권을. 1년 동안 읽으면서 네. 그 삐삐의 내용을 가지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듣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전집 읽어 이게 아니라 삐삐만 1년 동안 읽는다고요? 그 시간에는 네. 한 책만 1년 동안 읽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작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일단 첫 번째는 스웨덴에 너무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삐삐가 되게 용감한 소녀잖아요. 그런 거에서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본인이 뭔가 해야 될 게 있을 때, 아, 삐삐는 이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좋게 봤던 거는 한 책을 아주 그냥 탈탈탈 털듯이 읽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챕터는 계속 반복해서 읽고, 처음엔 삐삐만 궁금했다면 삐삐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지? 삐삐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삐삐는 누가 만들었을까? 삐삐의 작가는 스웨덴 사람이구나. 그럼 스웨덴 사람들은 다 삐삐 같은가? 약간 이렇게 본인 안에 질문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책을 막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게 계속 좋아지고 또 내가 관심 있는 책을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싶어 하는 하나의 장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덴마크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야, 이런 게 인상적이다. 뭐 그런 부분 좀 있으실까요? 학교 끝나는 시간이 네네. 이제 1시부터 뭐 4시 반 사이에 부모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가자고 해도 집에 잘 안 가요. 자기가 이렇게 놀던 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의 부모님들을 보면은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를 하다가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면은 집에 바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하지도 않고 평소에도 정말 어떻게 하루 종일 얘기하지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엄마랑 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아는 얼굴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저의 성격이면은 아이랑 말하는 거 잠깐 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왜냐면 아직 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아이를 많이 존중해주고 난 너가 말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라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저희 애들 집에 가자 그럼 나 더 놀아야 돼. 나 지금 뭐 만들고 있던 것도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부모님이 데리러 와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러면은 딱 정리하고 딱 가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게. 애들 사춘기 되면 말 안 한다. 방문 닫고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기차를 타고 이제 네. 코펜하겐에 갈 게 있었는데 어떤 아들이랑 엄마가 기차에 탔는데 와, 5시간 내내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딱 봐도 10대인 아들이랑 엄마인데 정말 끊임없이 5시간을 얘기를 해서 진짜 너무 신기해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게 또 하나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고 큰 그 느낌? 음. 그러니까 자존감도 되게 강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네, 덴마크 말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휘게라고 해요. 한국말로 좀 유사한 말이 있다면 오붓한 시간이란 단어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덴마크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가족들과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희도 만약 한국을 간다면 시간을 정해서 저희 가족만의 전통,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들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덴마크 휘게를 가져가고 싶습니다. 휘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모두 휘게를 갖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